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수쌤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오답률 2위 문항이죠. 34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항은 빈칸 추론 유형이에요. 이 빈칸 추론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맞게 빈칸을 채우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빈칸 추론을 글쓰기다 생각하고 선지를 안 보고 바로 이것을 작문을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반드시 잡고 그걸 기반으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제만 찾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기반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지문이에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칸트로 시작합니다. 우리 철학자 이름 나오면 괜시리 겁먹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칸트가 나오고 누가 나와도요, 결국은 이 지문 안에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칸트를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이 지문 속에서 당연히 알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우리 출제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한번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라고 합니다. 칸트는요, 강한 옹호자였다고 해요. defender, 옹호자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걸요, 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rule of law니까 법의 통치를 옹호한 사람이래요. 아, 법을 좋아했나 봅니다. 자, 뭐로써 좋아했냐면요,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으로 보장해준다 하면서 좋아했대요. 자, 뭘 보장해주죠?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이라고 해요. 저희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가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B, 즉 but also 뒷부분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뭘 보장하냐면요. 법이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freedom, 자유도 보장하는 걸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첫 문장부터 역시 우리 수험생들 겁먹었을까봐 출제자들이 칸트의 의견을 바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칸트는요, 법의 통치, 법의 지배를 옹호한 사람이에요. 자, 왜 옹호했죠? 이 법이요, 법 통제가요, 보장을 해줍니다. guarantee 해줘요. 뭐를요?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겠죠. not only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또 뭐도 보장하기 때문에 freedom, 네, 자유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He believed, 그는 믿었어요. 자, 뭘 믿었죠?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 인간의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딜 향해 나아가죠? more rational forms 라고 합니다. 더 rational하니까 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대요. 여기서 이 칸트는 이성적인 형태를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쓴 거겠죠.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긍정 진술이니까요. 자,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s 라고 합니다. 자, 통제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요?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인 틀에 의해서요. 자, 그러니까 이성적인 형태, 이게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는 뭐에 의해 규제가 되냐면 법의 틀에 규제를 받는 거예요. 법 옹호자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 법적 틀이 필요해. 이 틀을 안에서 이성적인 형태로 지금 더 나아가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law라고 표현됐던 이 법이 이번에는 legal framework, 법적인 틀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했네요. 역시 legal이든 law든 법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건 변치 않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우리는 칸트는
법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의 통치를 좋아한다 라는 거죠. Because 왜 그러냐면요. Only such frameworks enable th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cooperate 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법적인 틀 안에서 통제되는 것이 더 좋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냐면 오직 그러한 틀만이 여기서 그러한 틀이라는 건 바로 앞에 나온 요 이펙티브하고 바인딩한 이 법적인 틀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틀만이 가능하게 한대요. 사람들이 사는 걸요. 화합 속에서 조화롭게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prosper, 번성하게, 번영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cooperate, 협력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화롭게 사는 거, 그리고 번영하는 거, 협력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법적인 틀 안에 있어야,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잘 살아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역시 칸트의 주장 변하지 않고 있어요. 법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 라고 쭉 가고 있죠. However,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뭔가 다른 양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His beliefs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이라고 합니다. 이 그의 믿음이요. 뭘 믿는 거죠? 이런 필연적인 진보.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할 거야. 더 좋은 쪽으로 move forward 할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은요.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뭘 기반한 게 아니냐면 optimistic, 낙관적이거나 또는 high-minded view, 고상한 그런 견해가 아니라고 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optimistic 하고 high-minded 하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좋게 봐서가 아니었다. not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좋게 본 거를 기반한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however 하면서 새로운 양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법을 좋아했는데, 자, 이 법치를 좋아한 이유가 인간의 이런 낙관적인 면을 본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면요, on the contrary,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요,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자, 이건요, 홉스라는 사람의 견해와 close,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아웃룩 하면 견해란 뜻이에요. 자, 이제 칸트도 나왔는데 홉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겁먹을 거 없죠. 우리 홉스가 완전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comes close to 라고 했잖아요. 뭔가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홉스라는 사람은 또 어떤 견해 가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에 기반을 해서 인간을 이렇게 법이 필요하다고 봤냐면요.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라고 합니다. 사람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그러한 본성이요. 필요하게 만든대요. 자, 뭘 필요하게 만들죠? 설립하고 유지하는 거요. 무엇을요? 효과적인 법적인 틀을요. 아,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이유, 이 법의 틀이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인간이 낙관적인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이고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란 존재는 법으로 다스려야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칸트 얘기하다가 홉스 얘기로 바뀌었지만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한 사람의 견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낙관적인 면을 본 게 아니라 인간의 violent, 폭력적이고 그리고 conflict prone,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이런 성질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 법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secure peace. 네, 이런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법적인 틀이 반드시 있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 칸트와 홉스의 견해를 살펴보시면 성악설, 성선설 중에서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죠?
네, 성악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본성이 착한 건 아니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자, 우리는요, count on, 의지할 수가 없대요. 자, 사람들의 이런 인자함, 뭔가 자비로움이요, 또는 선의, 이런 좋은 뜻으로 하는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대요. 믿을 수 없다는 건 인간을 악하게 보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그렇게 자비롭게 한다고 아예 못 믿어 라고 보는 겁니다. But 그런데 말입니다. Even a nation of devil, 악한 사람들의 나라 혹은 국가는요. devil 하면 악마 혹은 악한 사람들이겠죠. 악한 사람들이 모인 이런 국가조차도요. can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In legal system 속에서요. 즉,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악해도 돼. 뭐가 있으면 된다? 법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또 한 번 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That binds, 묶는 거예요. 결속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이렇게 결속시키는 이 법적인 틀이 필요하냐면요. binds every citizen equally. 모든 시민들을요, equally, 동등하게 묶는 또는 구속하는 법적 시스템이 있으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ideally, 이상적으로요,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라고 합니다. 법은 embodiment니까 구현되는 거예요. 무엇의 구현이냐면 그러한 정치적인 원리들의, 원칙들의 구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원칙들이 구현된 게 법이냐면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택할 것을 구현한 게 법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폭력적인데, 법적인 틀 안에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할 만한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만 이 법이 구현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자, if such laws, 만일에 이러한 법이 말이에요, forbid them, 그 사람들을 forbid니까 뭐 하는 거죠? 이 지문 읽을 때 절대 뜻을 헷갈렸으면 안 되는 단어죠. 금하다란 뜻이에요. 금지시킨다는 거죠. 이 법이 만일에 금지시킨다면요, 그 사람들을요,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걸요. 자, 뭐 하는 걸 금지시키냐면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 사람들이 rationally, 이성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을 일을요. anyway니까 뭐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게요.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았을 일을 만일에 법이 금지를 해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then, 그러면 the law cannot be 빈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이 빈칸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지금 주제, 핵심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이 칸트는요, 법 통치를 옹호했습니다. 그죠? 통제라고 했지만 법으로 통치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 룰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이요, 안보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도 보장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법 통치를 옹호한 건 홉스의 견해랑 비슷한데, 이유가 뭐냐? 인간이 너무 안 좋아요. 낙관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고 갈등만 유발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거 결국 우리 칸트 생각과 연관 지으면 법이 있어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단어에서도 freely choose,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성적인 존재라면 다 선택할 만한 걸 구현해 놓은 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마지막 빈칸에는요, 우리가 정확한 주제가 들어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법이 어떻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주제가 들어갈 칸은 아니더라도 일단 이 주제의 흐름은 유지해야 돼요. 법은 굉장히 좋은 거고, 법은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
이 내용 안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법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법이 사실은 쓸모없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빈칸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법이 forbid,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rational being도, 이성적인 존재도 자유롭게 선택할 것들을 구현시킨 게 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이성적으로도 선택할 것들을 금지시키기도 하고요. 선택하지도 않을 거를 금지시키기도 할 텐데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성적인 존재가 선택할 만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걸 금지시켰어요. 금지라고 쓰겠습니다. 법이 금지시켜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 앞 바다에서 낚시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낚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성적인 존재인데. 근데 법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우리 국가의 소유인 바다에서 낚시하지 마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칸트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하는 거 잘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을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조화롭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의 근거에서 못하겠으니까 무조건 나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문에 기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지도 않을 일을 금지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이 법치국가 안에서, 이 법치주의 안에서는 rational, 이성적인 존재가 선택할 거만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이성적인, 레셔널한 비잉이라면 선택도 안 할 걸 법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네,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써있든 말든 우리가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거죠. 어차피 안 할 거니까요. 레셔널한 비잉이라면,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주제가 지금 칸트가 말한 이 법치가 좋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은 결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게 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선택도 안 할 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 안 할 걸 금지하고 있으면 법은 말이야 뭐 하는 게 아니냐면 1번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ed human liberty. 네, 여기 cannot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can't be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 수 없냐면요, 여겨질 수가 없대요.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는 여겨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지가 않아. 그러면 법은 말이야 비합리적으로 지금 제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칸트랑 홉스 얘기하는데 법이 비합리적이야 라는 쪽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 주제랑 관련이 될까요? 네, 우리 글 전체에서 지금 이 법의 좋은 점, 법이 필요한 점을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근데 우리가 자유로도 선택 안 할 쪽을 만일에 법이 제한을 하는 경우 있지, 어차피 이성적인 존재가 안 할 거를 규제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거 비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 있는 문장에서 이 anyway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쨌든 안 했을 거, 어차피 안 할 거를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된다?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좋은 거다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할 거, 어차피 안 할 거를 얘네가 막는다고 해서 그건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비합리성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가보겠습니다. 법은요, viewed, 여겨질 수 없대요.
뭐로요? 강한 옹호자로 여겨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얘네 잘 보니까 이렇게 법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an't까지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이런 법 있죠? 이런 사법 시스템, 이런 사법 체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우리가 어차피 선택 안 할 거를 그냥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법을 아예 옹호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었고요. 3번도 가보겠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대요. 뭐로써요? Restrain on their freedom.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여겨지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3번. 지금 내가 지금 어차피 안 할 거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야. 우리 법이 여전히 자유를 어떻게 하는 존재죠?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좋은 존재라는 게 그 전체에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을 3번을 can't와 연결지었을 때는 얘네는 자유를 여전히 보장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Enforced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요. 자, can't가 붙어 있으니까요. 악한 본성, 그죠? 악한 본성을 suppress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억누를 수 있게 집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악한 본성을 억누를 수 없다. 못 억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법이요. 어차피 안 할 걸 막아주고 있으면요. 악한 본성을 못 막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본성을 막을 필요가 없는 그런 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역시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Accepted. 받아들여질 수가 없대요. 뭐 안에서는요. With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 이상적인 그런 법적인 틀의 그런 가정 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상적이지가 않게 이 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이상적인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5번 역시도 지금 이 법이 어차피 이성적이면 안 할 거를 규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거야 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5번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용도 철학적이어서 겁먹었을 텐데 선지마저도 하나하나가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can't, 부정어와 연결이 된다는 것도 잘 짚고 계셨어야 되고요. 결국에 다행인 건 이 1, 2, 4, 5번을 그나마 우리 출제진들이 can't랑 만났을 때 다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3번만 can't랑 합쳐졌을 때 자유를 여전히 보장해 라는 좋은 쪽의 멘트가 되어 있죠. 이게 큰 단서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얘만 혼자 플러스야. 그리고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법을 플러스로 보는 쪽이야. 우리가 빈칸 추론 유형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이 글쓰기 자체가 주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렇게 변형이 되었어도 주제를 담는 쪽으로 가야지 갑자기 전체적으로는 이 주제가 법을 좋아하다가 근데 뭔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법이 나빠 아니야 이렇게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빈칸이 들어간 문장에서 갑자기 주제가 휙 하고 틀어질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도 이렇게 빈칸 추론이 단순하지 않게 앞에 부정어와 함께 조금 더 우리에게 생각을 요하는 쪽으로 나왔을 때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기르셔야겠습니다.